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뭐 톰 브래디, J.K. 롤링, 아니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흔히들 저 사람들은 정말 압도적인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만약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맞다면 그 생각은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학창 시절에 C학점을 받던 학생이 A학점 학생보다 더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지점, 성공의 진짜 열쇠라고 불리는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오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면요. 스탠퍼드 대학의 캐럴 두웻 교수가 정립한 이 개념이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같은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건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또 성과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구체적인 과학적 원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정해진 양이 아니라 노력하면 키울 수 있는 일종의 근육과 같다. 이런 관점이군요. 그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인드셋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뇌 속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강력한 도구를 우리 삶에 어떻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우선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부터 명확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네, 좋은 시작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스탠퍼드의 또 다른 심리학자 엘리아 크럼 박사는 마인드셋을 세상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정신적 렌즈라고 정의했어요. 정신적 렌즈요? 조금 어려운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원래 몸치야. 이런 것들이요. 일종의 자기 정체성, 혹은 스스로에게 붙인 꼬리표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캐럴 드웻 교수는 이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가 바로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고정 마인드셋. 네. 지능이나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딱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다고 믿는 거죠. 이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데 굉장히 집착해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은 도전은 아예 피하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역신 안 돼 라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듣고 보니까 1990년대에 유행했던 자존감 운동의 부작용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에도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무조건 넌 똑똑해, 넌 특별해 라고 칭찬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거든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재능이나 능력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노력, 좋은 전략,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이 사람들에게 도전은 내 능력을 증명할 시험대가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실패는 그냥 배움의 과정일 뿐인 거죠. 똑똑해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똑똑해지는 것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여기서 정말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던 지점이 나와요. 아이에게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하는 게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인데도 오히려 아이의 동기랑 성과를 해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 이거 정말 상식에 반하는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충격적인 발견이었어요. 도액과 클라우디아 뮬러의 연구는 이 분야에 거의 고전이 되었는데요. 실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일단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꽤 쉬운 퍼즐을 풀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와, 정말 똑똑하구나 하고 지능을 칭찬했고요. 다른 그룹에게는 와,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하고 과정을 칭찬했죠. 칭찬의 내용만 살짝 바꾼 거네요? 그 다음이 중요했을 텐데요. 맞아요. 그 후에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다음엔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볼래? 아니면 아까랑 비슷한 쉬운 문제를 풀어볼래?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칭찬을 받았으니까 둘 다 자신감이 붙어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똑똑하다는 지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90%가 쉬운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90%나요? 네, 똑똑하다는 그 꼬리표를 잃고 싶지 않아서 실패할 위험이 있는 도전을 그냥 피한 거죠. 심지어 그 다음 테스트에서는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고요. 자기 점수가 낮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비율도 높았어요. 세상에, 단지 칭찬 한마디 때문에요?
그럼 반대로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땠나요?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90%가 넘는 아이들이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볼래요? 라고 외쳤죠. 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 있게 매달렸고 당연히 다음 테스트에서는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해요. 우리는 결과나 재능이라는 명사를 칭찬할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 끈기, 전략 같은 동사, 즉 과정을 칭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팀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혹시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의 뇌는 실패라는 자극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자료에 그 단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뇌파를 측정하는 ERP 연구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를 했을 때 뇌에서 감정적인 고통이나 갈등을 처리하는 영역, 특히 전대상피질이라는 곳이 강하게 활성화돼요. 쉽게 말해서 뇌가 창피해, 실패했어 이런 감정적 비상 신호를 막 보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고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냥 압도당해서 실수를 분석할 여유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감정적 고통 영역보다는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고 실수를 분석하는 그런 인지적 영역이 훨씬 더 활발해져요. 오, 뇌가 왜 틀렸지? 다시 한번 볼까? 하고 약간 탐정처럼 실수에 달려드는 거예요. 재밌네요. 네, 실패에 대한 반응이 감정적인 회피에서 이성적인 탐구로 전환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 즉 우리의 생각과 노력이 뇌의 물리적인 연결망을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노력하면 뇌가 변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부스터 같은 개념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성장 마인드셋만으로도 훌륭하지만 여기에 특정 마인드셋을 결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앞서 언급했던 엘리아 크럼 박사가 제시한 스트레스는 유익하다는 마인드셋이에요. 스트레스가 유익하다니요? 보통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핵심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중요한 발표 과제를 주기 전에 각기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네네. 한 그룹에게는 스트레스가 건강을 해치고 성과를 망친다는 내용의 영상을, 다른 그룹에게는 스트레스 반응, 즉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건 사실 몸이 도전에 맞서기 위해 에너지를 끌어모으고 집중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과정이다. 이런 내용의 영상을 보여줬죠. 아, 스트레스에 대한 프레임을 완전히 다르게 설정해 준 거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놀라웠어요. 스트레스가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배운 그룹은 어려운 발표 과제를 수행할 때 실제로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와, 더 설득력 있게 발표했고 자신감도 더 높았죠. 심지어 신체 반응도 달랐어요. 스트레스를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인식하니까 심장에서 피를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건강한 수준으로 조절되는 그런 몸의 최적 수행 상태로 바뀐 거예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중요한 발표나 시험 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건 내가 지금 망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 내 몸이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내 몸이 날 도와주려고 준비하고 있구나. 고마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하. 성장 마인드셋이 노력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꾼다면 스트레스는 유익하다는 마인드셋은 어려운 상황 그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강력한 파트너인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론은 이제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좋은 이야기들을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찾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제대로 짚어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내면의 대화 바꾸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못해 또는 나는 발표 체질이 아니야처럼 자신에게 정체성의 꼬리표를 붙이는 대신에 과정을 설명하는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수학을 못해가 아니라 나는 아직 수학에 충분한 노력을 쏟지 않았어. 나는 아직 효과적인 수학 공부법을 찾지 못했어. 이렇게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정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해요. 단어 하나만 바꿔도 뇌는 완전히 다른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아직 not yet의 마법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료에 소개된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 사례가 인상적인데요. 이 학교에서는 학생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F, 즉 낙제 학점 대신에 아직 아님, not yet이라는 성적을 줍니다. 와, 낙자가 아니라 아직이라니 정말 작은 차이인데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겠는데요? 너는 실패자야가 아니라 너는 지금 배우는 과정 중에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주는 평가 방식이군요. 맞아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난 실패했어가 아니라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도구는 실수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과하기입니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실수를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도움을 구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텐데요. 맞아요.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걸 실천해요. 혼자 끙끙 앓는 대신에 자신의 실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뢰하는 동료나 멘토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죠. 제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데 어떤 점을 놓친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묻는 용기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도구는 좀 의외였어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기요. 네, 이것도 일종의 인지적 해킹인데요.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의 원리를 설명하는 편지를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에게 써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편지를 쓴 학생들 자신의 학업 동기랑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아, 정말요? 네. 남을 가르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그 원리가 자기 자신에 더 깊이 내재화된 거죠. 정말 영리한 방법이네요.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습법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요. 그럼 마지막 도구는 뭔가요?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태도, 바로 호기심 잃지 않기입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죠. 아, 네. 그는 난독증이 있었지만 이건 어떻게 작동하지? 저걸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 끝없는 호기심을 따라서 새로운 사업에 계속 도전했어요. 호기심은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이끌고 자연스럽게 도전과 배움의 과정으로 안내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재능이란 건 한 번 돌에 새겨지면 바꿀 수 없는 글씨가 아니라 노력이라는 물감으로 계속해서 덧칠하고 새로 그려나가는 한 폭의 글인 것 같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성장 마인드셋을 통해 노력의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심지어 스트레스마저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를 홀쩍 뛰어넘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에 따르면 나사는 신입 우주비행사를 선발할 때 완벽한 성공 이력만 가진 지원자보다 커리어 초기에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걸 딛고 멋지게 재기한 사람들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 거죠. 혹시 당신의 과거에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실패가 있나요? 어쩌면 그 실패의 경험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 잠재력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이력서일지도 모릅니다.